저는 그날 처음으로 통장 잔액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월급날로부터 10일이 지난 그날 제 통장에 남은 돈은 43,000원이었습니다. 카드값 빠져나가고 월세 이체하고 적금 해지한 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나서 남은 금액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앱을 껐다가 다시 켜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를 때 참치마요냐 불고기냐가 아니라 150원이라도 더 싼 걸 먼저 확인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메뉴판 오른쪽 숫자부터 보게 됐고, 누군가 더치페이 대신 자기가 쏘겠다고 하면 감사하다는 말보다 먼저 안도감이 왔습니다. 그게 조금 창피했어요. 티 안 나려고 애썼는데 티가 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티였겠죠. 회사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직원 22명, 5층짜리 건물 한 층을 쓰는 중소기업이었고 저는 거기서 마케팅팀 막내였습니다. 월급은 250이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기엔 빠듯하다는 걸 입사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고 그런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문제는 돈이 나중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도 연봉은 260으로 오른 게 전부였습니다. 물가는 그 사이 몇 번이나 올랐고 월세도 올랐고 보험료도 올랐는데 제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는 거의 제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오랫동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회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달랬는데 사실 그 말들이 저를 달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게 만든 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분위기 좋은 고깃집을 예약했다고 했고 저는 그날 아침에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2,000원이 있었어요. 카드가 있었지만 그달 카드 한도가 거의 다 찼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식이니까 회사에서 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더치페이가 되면 어쩌지 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날따라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식은 회사 카드로 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웃었는데 지하철 안내방송이 내리역 이름을 읽는 걸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묵직했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물건을 못 산다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의 연락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유를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바쁘다고 했고 요즘 좀 힘들다고 했고 다음에 보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승진을 했고 한 명은 전셋집을 얻었고 한 명은 유럽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면서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이 부끄러웠어요. 부러운 걸 부끄러워하는 제가 더 부끄러웠고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었습니다. 왜 나는 친구 잘 되는 게 마냥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 사는 거 보면서 자꾸 나를 깎아내리게 될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요. 그 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기분이란 게 항상 합리적인 걸 따르지는 않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회사 화장실이요. 어머니는 잘 지내? 야구 물었고 저는 네, 잘 지내죠 뭐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 있으니까 너는 너 챙겨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변기 뚜껑을 닫고 한동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선택이 그 회사를 다닌 선택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그때 입사할 때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조금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외면했던 거겠죠. 퇴사를 결심한 건 거창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팀장님이 제가 기획한 콘텐츠에 대고 이게 기획이야? 라고 했고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근데 죄송합니다가 나왔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날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5,500원짜리 순댓국을 먹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천천히 뭔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지, 원하던 삶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처음 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퇴사 후 2달 동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공고를 보다가 창을 닫고, 유튜브를 보다가 또 공고를 보다가 또 창을 닫고, 그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잠은 들었는데 개운하지 않았고 밥은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 같은 상태였어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만큼 썼으니까 이 속도면 2달 후면 바닥난다. 그런 계산을 자기 전에 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을 마치고 나면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새벽 3시가 됐고, 새벽 3시에 별 의미 없이 인스타그램을 열었고, 거기서 또 잘 사는 사람들의 피드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돈이 없어서 생긴 감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제 가치가 낮아서인 것 같았고, 노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았고, 어딘가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인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믿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제가 저를 작게 보게 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게. 다시 취직이 됐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큰 회사였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극적인 반전은 아니었어요. 그냥 됐습니다. 서류 통과하고 면접 보고 합격 문자 받고 출근했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던 날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참치 마요요. 제일 비싼 거 골랐는데 200원 차이였어요.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오래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카드 명세서 보면서 한숨 쉬는 날이 있고, 친구 경조사가 겹치면 통장 잔액을 먼저 보게 되는 버릇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시절이 완전히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깔끔하게 챕터로 나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는 것과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는 덜 헷갈립니다. 그때는 그 둘을 자꾸 같은 거로 봤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어딘가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느낌은 그랬는데, 지금도 가끔은 그 느낌이 와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느낌이 왔을 때 조금 더 빨리 알아챕니다. 아, 또 이거다 하고요. 알아채는 것만으로 뭔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느낌에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때의 저한테는 꽤 먼 거리를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화요일 오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점심을 혼자 먹고 통장 잔액을 보고 남들 사는 거 보면서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을 사람.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위로도 조언도요. 그냥 저도 그랬습니다 라는 말 하나만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또 살아갑니다. 5,500원짜리 순댓국을 먹으면서도 통장 잔액이 43,000원인 날에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쌓입니다.